STX 그린로지스 이때 40% 수익 나왔고요.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박스 중앙에서 또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때 종가에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항상 추천은 3시 20분에 나갑니다. 그러면 종가의 가격이 돌파 매수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날의 종가 가격이 여기 적혀있죠. 1950원. 그러면 종가 가격인 1950원이 돌파 추천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10% 정도 나왔을 때가 이제 요 박스 하단 9,000원까지가 눌림 매수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하나 둘. 짧은 포지션은 9,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긴 포지션은 6,9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혹은 9,000원 이탈했을 때 절반 손절하고 나머지 절반 들고 있다가 7,000원 지키면 홀딩하고 7,000원 이탈하면 또 손절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으로도 주가 유도선을 봐서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텍스트로도 알려드려요. 자, 올라가면 노랑으로 올라가면 14,000원까지 간다고 그려져 있잖아. 노란 색깔 화살표 끝을 보시라고. 이게 목표가잖아.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맨날 질문이에요. 응? 그리고 추천주는 상승 시에 몇 프로 올라갑니까? 20% 30% 이상 쉽게 올라간다고요. 이때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4% 2일 만에 40% 보너스 나왔죠. 지금도 추천하고 장중 상한가 이렇게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갭 상승 나와가지고 평소에 조금 먹던 분들도 강제로 크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건 보너스니까 이 노랑이 보너스라고, 초록으로 쉬었다가 가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초록에서 제발 좀 찡찡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기 추천 타점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회색 박스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요걸 또 제가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또 열심히 그려줬어. 여기 추천 한번 나갔고 재추천 나갔죠. 재추천 나갔는데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9,000원까지 빠져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라고. 만약에 빠졌어도 또 재추천이 나갔을 거라고. 홀딩 하셨으면 됐고. 근데 노랑으로 보너스로 바로 상승이 나왔다. 검정 색깔 별 3시 20분에 추천이 나간다. 맨날 언제 추천하냐고, 몇 시에 추천하냐고, 왜 추천 안 하냐고 질문 미쳐버립니다. 매일같이 3시 20분쯤에 추천한다고 해도 맨날 질문이 나와. 정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검정 색깔 별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어요. 6월 24일에 처음 추천드렸을 때도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이라고 초록 화살표라고 했고 바로 노랑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 화살표가 기본 흐름이다. 초록 화살표 정상주행이다. 초록으로 빠져도 뭐다? 정상주행이다. 기본 흐름이다. 지금은 보라이탈하면 파란까지 11,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갭 상승에 따른 갭 하락은 주의를 하시고요. 초보자분들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를 따라다녀라? 검정 색깔 별. 이렇게 왜 추천했는가? 주가 유도선 그려주기 때문에 예측 흐름을 그려주죠. 왜 추천했는가? 바로 감 노랑 화살표, 쉬었다 가면 초록 화살표, 이렇게 유도선을 그려주기 때문에 분석 차트 그림만 봐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 수가 있고요. 요 1번이 없다 하더라도 카톡방에서 텍스트로 숫자로 다 알려줍니다. 해당 종목의 매수가는 얼마고, 눌림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다 알려줘요. 1번이 없다 하더라도 2번으로 다 알려준다고. 그리고 본인이 1번, 2번을 다 놓쳤다, 미리 못 봤다, 그냥 추천주만 보고 매수를 한 상태다, 그래도 3번 장중에 목표가 도달이나 손절가 이탈 시에 다 알려드립니다. 알람 사인 드려요. 뭐가 문제야? 미리 다 알려주고 장중에도 알려주는데. 응? 추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싹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추천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6월 26일 3시 20분에 삼성전자를 추천했다면 삼성전자의 추천 매수가는 얼마일까요? LG전자, 현대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추천을 했다면 추천 매수가는 얼마인가? 답은 오늘의 종가 가격이죠. 종가가 뭐야? 3시 30분에 찍혀있는 가격입니다. 마감 가격.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6월 26일 3시 20분에 종가 베팅 추천을 했다면 돌파 추천가는 81,300원이 됩니다. 이게 종가 가격이 돌파 추천가라고요. 그러면 신하님, 삼성전자 얼마에 추천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죠. 81,300원에 돌파 추천이 나간 것이며, 이제 눌림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하고 마이너스 5% 10% 정도 하락하는 거 기다렸다가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5%가 76,000원 정도 하고요. 마이너스 10%가 7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요 정도의 하락을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요날에 이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월 7일에 3시 20분 종가 베팅 가격은 얼마인가? 돌파 매수 가격이 81,300원입니다. 그럼 눌림 매수가는 자연히 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보는 거니까 눌림 매수 가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파 매수를 택한다. 그러면 1차 매수 하시고요. 이 추매 여력을 하락분 기다렸다가 남겨두는 거죠. 바로 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랑 보너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밀렸다가 마이너스 5% 10% 나왔다가 올라가는 걸 기본 흐름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가 여기 마이너스 10% 이상 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상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밑에 121선이 이렇게 초록색깔 선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121선 초록색깔 선은 1년선으로 241선입니다. 241선 이탈이 없다면 홀딩이 가능한 거죠. 1차 매수했고 빠졌다 하는 걸 기본으로 삼자. 그리고 마이너스 10% 1년선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 조금 더 길게 볼 거면 481선까지 널널하게 보는 거고요. 지키고 올라오네요. 조금 밀리나 싶더니 다시 또 살살 올라옵니다. 그러면 1차 매수하고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분할 매수를 했으면 평단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또 약수익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바로 가는 것만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를 시게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본전에서 아주 약간의 본전 혹은 아주 약간의 수익이 나왔던 상황.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분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자.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매도하자마자 자꾸 더 간다. 그럼 답은 뭐야? 분할 매도잖아. 여기서 전량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시라고. 그럼 위에 남아있는 물량은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반대 개념으로 내가 매수하자마자 맨날 하락한다.
그럼 1차 매수만 해. 그리고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2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20% 30% 정도 기다렸다가 3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난하게 수익이 나와줄 수 있다. 이런 구간에 추격을 했다 칩시다. 그래도 여기 1차 매수였고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뭐 2차 매수, 마이너스 20% 30% 구간에서 3차 매수, 이런 마인드의 대응이었으면 홀딩하기가, 조정을 버티기가 수월하다고요. 제발 좀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개념도 잡혔죠. 다시 한 번 더 복습. 그러면 자, 5월 29일에 3시 20분에 종가 베팅 추천이 들어갔다. 그럼 그날의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요날에 3시 20분에 추천이 들어갔어요. 75,200원. 이날의 종가 가격. 요게 추천가라고.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게? 종가의 가격이 돌파 매수가 가격이다.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돌파 매수를 하기 싫으면 여기서 미래에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려서 매수를 하도록 한다. 그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 타점이 이제 눌림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손절가 위는 다 눌림 매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절가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요 구간이 통으로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고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천이 들어갔다면 요렇게 통으로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박스 매매를 하는 거죠.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식의 반복 매매를 하거나,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길게 홀딩을 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복습이 끝났고, 그리고 매번 제가 자주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는 6만원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10만원 도달 못하고 하락할 때 이거 마냥 10만원 기다리지 말고 분할 매도하라고 했고요. 올라가다가 꺾이죠. 꺾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만원 이상 간다, 13만원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던데, 저는 꺾일 때 분할 매도하고 6만원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다시 시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쏠쏠하게 나왔죠. 기회비용 살렸고, 특정 목표가를 기다리지 말고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물론 진성으로 찐으로 나는 뭐 5년 10년 주가 생각 안하고 적립식으로 모아가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대개는 다 그런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 내려온 어깨에서 매도해 주시고 밑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다시 또 재타점을 잡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작은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추세선. 다음 복습 현대차 봅시다. 현대차를 6월 26일에 3시 20분에 추천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돌파 추천가가 얼마입니까? 289,500원. 오늘의 종가가 이 추천가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5% 10% 정도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니까, 눌림 매수 하니까 여기가 눌림 매수 가격이 되는 거죠. 실제 추천이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퀴즈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온 걸 노리고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해보도록 한다. 이때도 만약에 들어갔다면 눌러줬다가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겠죠.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괴롭다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었고, 만약에 자 3월 21일 요때 3시 20분 종가에 추천했으면 돌파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이날의 종가인
25만 2천원이다. 적혀있잖아 여기에. 요게 돌파 추천가라고. 실제로 추천한 건 아니고 예시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진짜 추천주의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깐난애기 분들 전부 다 잘못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반복 강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면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거였고요. 요 밑에 또 명확한 121선이라는 기준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1선 이탈하면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의 대응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121선에서 딱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정을 줬다가 간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반등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자고 했으니까 역배열 끊고 반등이 나왔던 초입 구간에서 눌림 매수 추매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1차 눌림 매수 했으면 되는 거죠. 얘가 발목 자리니까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이런 식의 눌림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추천을 줬다 하더라도 꼭 여기서 매수를 안 해도 된다고.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LG전자. 자, 만약에 6월 26일에 3시 20분 종가에 LG전자를 추천했다. 그럼 돌파 매수가는 얼마고 눌림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돌파 매수가는 11만 1,400원이 됩니다. 이날의 종가니까. 이날에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차 매수 하던가 여기 저가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 반등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요거는 하락폭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요것도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박스 폭을 보고 지지를 보고 한 10% 15% 마이너스 내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매수자 1차 매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면 반등 나올 때 2차 매수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대응하고, 이탈 없으면 홀딩 하시고. 근데 난 좀 쫄보야. 나는 요런 단기 급등 자리에서 상승 자리에서 매수 안 해. 나는 눌림 매수가 좋아. 그러면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때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장기 입형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나는 음봉 매수 할 거야, 나는 눌림 매수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 기다려. 올라갔지만 아이씨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기다려. 나는 음봉 매수만 하니까. 빠지다가 양봉 하나 확인됐죠. 양봉이 하나가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요때 1차 매수 눌림 매수 하면 되는 겁니다. 요때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요때 뒤늦게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만 우리는 또 분할 매수 대응하니까 또 밑에서 추매하면 되니까, 밑에 여기 저가 9만원 지지 있죠. 9만원 손절 잡고 눌림 매수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눌림 매수할 기회는 안 주고 내가 여기 1차 눌림 매수한 구간에서 조금 조정 주다가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눌림 매수를 했을 때 바로 갈 거라는 보너스 생각을 버리고 밀렸다가 간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만약에 뭐 여기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편하게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한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결코 절대 never 어렵지 않아요.